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오늘 있었던 윤석열 외환죄 재판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윤석열 외환죄 재판이 열렸죠. 윤석열 외환죄 재판.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무인기 날려보낸 바로 그 사건. 자, 그 사건 재판이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지금 아까 한 2차례 정도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니라 본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공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번 그렇듯이 이 내란 사건 재판에 들어가면은 변호인들이 참 별 지랄을 다 해요. 특히 김용현의 변호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하상 변호사. 이 이하상 변호사가 아주 원맨쇼야. 뭐 권우현 변호사인가요? 이 사람하고 합을 쫙쫙 맞춰가면서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재판을 아주 무슨 코미디 공연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사소한 꼬투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때로는 이 법정을 약올리기도 하고 특검 쪽을 비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속을 한번 뒤집어 보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오늘 역시 이하상 변호사가 원맨쇼를 합니다. 윤석열 외환죄 재판 오늘 첫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재판을 시작하면 인정신문이라는 걸 하는데 자, 오늘 누구 나왔습니까? 누구 나오셨나요? 자, 오늘 피고인 나왔나요? 요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별거 할 게 없었지. 자, 별거 할 게 없었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아주 쌩 난리를 칩니다. 인정신문을 끝내는데 한참이 걸려요. 왜? 이하상이가 시비를 터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비는 뭘로 털렸느냐? 시작하자마자 오늘 이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넣습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겁니다. 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느냐?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하상 변호사가 시비를 겁니다. 특검 측을 향해서 오늘 왜 특검이나 특검 보고 안 나왔느냐? 특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나 그 밑에 있는 특검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왜 특검이나 특검보가 안 나왔느냐? 특검이나 특검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파견 검사들이 다 있는데 그냥 재판 진행해도 돼요. 더군다나 오늘은 인정신문이에요. 인정신문이고 공소장 낭독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인정신문 공소장 낭독 그 다음에 이 공소장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런 정도를 얘기하는 수준의 시간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렇게 재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꼭 그 특검이나 특검보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 어떻게 하느냐? 특검 혹은 특검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서 시비를 걸어요. 왜 안 나왔느냐 이거야. 왜 안 나왔느냐. 이거 안 나오면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안 나오면은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한참을 끌어요. 한참을 끄는데 어느게까지 되느냐. 결국 판사가 아이고 특검 측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저기 오늘 특검부 정말 오늘 나오기 힘든가요? 웬만하면 좀 나오시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뭐 안 나와도 뭐 법이 어겼다라고 지금 현재는 보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저렇게 시비를 거니까 재판 진행을 위해서 좀 나와줄 수 없을까요? 라고 부탁을 해요. 결국 그래서 특검보가 오늘 출석을 합니다. 재판 법정에 안 나온 사람인데 법정에 나올 때가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시간이 한참 걸린 거지. 그리고 그동안 뭐 했다?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시작부터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시작부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 그런 대로 흘러가나 했더니 갑자기 또 뭐 재판부 기피 신청. 이거는 일부러 이거 그리고 열받게 하는 거죠. 그죠? 자, 관련된 장면 제가 준비를 하나 했거든요. 동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재판장님, 근데 특검보가 출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특검보는 안 나오셨나요? 재판장님, 그 특검법상에는 특검보 제정이 개정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요. 특검보 없이는 법정 구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한 소송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법 제8조 2항 후문에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에 따라 파견검사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 저 점에 대해서 다른 재판부에서도 논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 제정의 원칙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공판 개정할 때 당시에는 당연히 법정에 있어야 되는 것이 특검법의 기본 취지에 맞습니다. 특검보는 안 나오고 파견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적법한 소송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저는 특검보 없으면은 개정 이 소송 절차 진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진행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예, 내란 외환특검법 8조 2항에 보면은 명문으로 일단 그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제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님, 좀 봐주십시오. 재판장님, 그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 부분은 일단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피고인들 인정신문 마치고 그 이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인정신문 여부에 자체가 논의해 적법한- 보겠습니다. 재판님 죄송합니다만 인정심의 자체가 법정 구성에 적법하게 구성된 걸 전제로 해서 진행된 절차인데요. 특검보 지금 파견검사들은 특검의 소송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 감독을. 근데 지금 소송 특검은 없고 특검보도 없는데 과연 파견검사들이 특검이나 특검부의 지휘를 감독을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일단 와서 지휘 감독 권한 행사가 있다 확인한 후에 뭐 잠깐 퇴정하는 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정하지 않는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재판장님. 저희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진행하시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기 다른 사건에서는 뭐 그 이렇게 진행한 예가 예, 있었습니까? 진행한 예가 있습니다. 진행한 예가 사건에서 있고 있었어요? 이제 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그 특검법 8조 2항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그 특검보 제정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 이 그 변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공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특검보의 지휘 감독은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그때도 동일하게 특검보가 출정한 다음에 그 특검보의 지휘 감독 아래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검보 제정 없이 파견검사들로만 이루어져서 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은 위법이라고 판단되고 특검법 8조 2항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재판장께서는 이 사건 공판 일정을 잡기를 6개월 내에 마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뭐 3번, 4번씩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서 그 지휘 감독권에서는 완화해서 보는 거는 법 해석의 원칙에도 옳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는 그러면은 지휘 감독권 행사를 한다는 걸 입증을 해라, 소명을 해라 라고 됐는데 결국 소명이 안 되니까 특검부가 결국 제정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있어서 공판이 진행이 됐고요. 이 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견검사만 있어서 과연 이거 특검의 지휘를 받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석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오늘 뭐 다른 걸 떠나서 뭐 상황을 떠나서 규정 자체에서 제정 없이 공소유지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그게 아니니까 이전에 답을 하세요. 저번에 제가 말을 할 때 좀 재판장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해성 이하상 변호사님 변호사님, 물었으니까요. 이하상 변호사님, 예, 예. 예, 지금 그 검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전에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양보를 한 적은 있었는데 저희가 명시적인 명문의 규정상 제정 없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마당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양보라는 말은
무슨 시혜적으로 법률을 해석한다는 얘기인데 검사에게 그런 식의 권한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명문의 규정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재정 없이라고 되어 있지 개정 요건으로서의 검사의 재정, 즉 특별검사의 재정을 결하게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검사 측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견 검사는 매우 지금 특검 보도 사실은 특별 검사에게 대해서는 보충적인 지위입니다. 사실은 특별 검사가 나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 지위를 보충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특검보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파견 검사는 사실은 실제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아주 예외적으로 지금 특별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본인들이 수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의 재정을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 없이라는 요건을 갖다가 개정마저도 당사자의 재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아, 열받죠? 더 못 보겠습니다. 아, 이거 정말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판사도 그래요. 저거를 왜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특검법 제8조 2항. 저 개떡 같은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법 8조 2항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특별검사부는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 및 공소 제기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 그 밑에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부의 지휘 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부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특별검사부나 특검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특검이나 특검부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있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어거지를 쓰고 있나요? 이게 뭐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니? 뭐 이 재정이란 건 뭐냐면 법정에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법정에 안 나와도 공소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예? 뭐라고 해석을 해요? 희한하게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아, 나 저런 새끼들 처음 봤어. 여러분, 저는 저게 왜 저렇게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검사의 지휘 감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특별검사부가 나와 있어야 된다? 나 진짜 얼척이 없네. 아니, 안 나와도 된다라고 법에 돼 있잖아. 근데 이 법을 희한하게 갖다 끌어다 붙이죠. 제대로 된 판사라면은 여기서 화를 내야 돼요. 보세요. 이게 어떻게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지 꼭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라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법정을 가지고 우롱을 하면은 이 법정 모독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야 돼야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냐고. 안 나와도 된다고 돼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미친놈들 아니야. 또라이 새끼들이에요. 또라이 새끼들. 이런 또라이들이 재판을 하겠다고 있는데 판사가 가만히 있다가 특검부 나오면 안 됩니까? 나오면 안 됩니까? 못 나오나요? 지금 못 나오느냐고 그딴 식으로 하니까 이하상 변호사 같은 새끼들이 개지랄 떠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시간 질질 끌고. 그런데 이렇게 질질 끌려 다녔는데 뭐가 나옵니까? 기피 신청 나왔어요, 결국에. 등신 아니야. 뭐 주고 뺨 맞는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참. 아유. 정말 대한민국 법정이 웃기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은 아마 법정에서 징역 십몇 년씩 나올 거예요. 만약에 장용진이 가가지고 법정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봐. 판사가 가만히 놔두겠느냐고요.
가만 안 놔둘걸요? 괘씸죄 걸려가지고 아마 중형이 선고될걸요? 근데 윤석열, 얘네들은 눈에 지금 비는 게 없는 거야. 뭐, 이래도 사형, 저래도 사형이니까 한번 까불어 보자, 이거죠. 이하상?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내가 사는 거 아니니까 나는 이 건으로 뜨기만 뜨면 돼, 이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판사들이 제대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하기는커녕 아유, 예, 상황이 이렇다. 아니 이 법을 어떻게 이 조항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하상 변호사는요, 나중에 뭐까지 시비를 거느냐? 호칭 가지고 또 시비 겁니다. 법정에서 맨 처음 인정신문 하기 전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앉아있는 피고인, 맨 앞쪽 피고인 이름이 뭡니까? 그 뒤쪽 피고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 옆에 있는 피고인 이름이 뭡니까? 자, 그때 이 앞쪽, 뒤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쪽, 뒤쪽. 앞쪽에 김용현, 뒤쪽에 윤석열.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런다? 왜 이쪽 저쪽 합니까? 대통령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호칭 좀 신경 쓰세요. 그런다? 참. 예.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 법정이 우습고 국민들이 웃으면은 내란 역적들의 변호사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이런 내란의 시작이 바로 검사들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저 따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웃기는 새끼들 아니에요. 만약에 장용진이가 저 자리에 서가지고 저렇게 했으면은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 근데 지 선배, 검사 선배라고 지금 저기 쩔쩔매는 거 아니야. 결국 이 사건의 시작, 내란의 시작은 검찰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을 이따위 요즘에 보면 정성호 장관 되게 흐지부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 참. 조용히 진정을 해서 차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차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상식을 제일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고위직에 앉혀놓은 사람, 심지어 거기에 우리 민주진보진영이라고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에 앉힌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짓을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이들은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간지폭풍님께서 김도기 출동이라고 하셨어요. 김도기가 요즘에 그 모범택신가 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예, 모범택신가 하는 그 드라마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법이 단죄하지 못한 흉악범들, 그런 자들을 단죄하는, 법망 밖에서 단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야, 그거 괜찮네. 진짜 모범택시 한번 불러봐요. 참.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열받는 대목이었는데요. 자, 열받는 거는 여기까지 잠시 하시고 세 번째 주제 넘어갈까요? 자, 일단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